발레바업, 발레바업, 발레바업. 맨유의 마지막 3선 영입생 발레바 거피셜 직전이고요. 해당 이야기 자세하게 드리기 전에 좀 재밌는 사실들 몇 가지 말씀드리고 가자면, 인디카일라가 어제자 소식으로, 또 구라카일라라고 불리는 인디카일라 어제자 소식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이제 정신없는 하루가 될 거다. 한국 시간으로 새벽 1시에 맨유 관련 속보 단독 공개한다. 폭탄 진짜 이번엔 터진다. 인디카일라 지켜봐라. 약간 이런 식으로 맨유 팬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해당 이야기를 하고 어제 1시였죠. 새벽 1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온스테인발 독점 보도가 뜨기 전에 약 17시간 정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디카일라가 정말 중요한 회담, 그리고 발레바 쪽 대리인 이렇게 맨유 이적과 관련해서 회담 열렸다고 했고, 그래서 발레바 맨유 확실히 가깝다 이런 식으로 인디카일라가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17시간 뒤에 온스테인발 소식으로 발레바 맨유 합의 직전, 발레바 맨유 이적 직전,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죠. 또 이제 웃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약 이틀 정도 전에 해당 영상을 올렸어요. 다 팔리고 얼마 남지 않은 삼선 매물, 가격 총정리, 그리고 소식 최신화, 이런 영상을 이틀 정도 전에 올렸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남은 매물들 한 5명 정도 중에 발레바가 남았었죠. 맨유로의 이적 가능성도 좀 있었고. 근데 여기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발렌바건가? 아니, 애초에 발레바가 맨유를 계속해서 원했는데, 지난 이적 시장, 이번 이적 시장. 근데 발레바 쪽에서 언플도 안 나오고, 발레바 맨유 합류 열망한다 이런 언플도 안 나오고, 맨유가 영입할 때니까 죽닥치고 있으라 했나? 요 퍼즐이 이거, 퍼즐 조각이, 원래 기존엔 발레바가 막 뭐 로마노 통해서든 뭐든 발레바 맨유 합류 열망 이런 기사 막 뿌렸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몇 달간 그런 이야기 안 나오고 있고, 발레바 맨유 보드진한테 뭐 들었나? 좀 죽닥치고 있으라고, 영입할 테니까 가만히 좀 있으라고. 그리고 맨유 입장에서도 지난 시즌, 이번 시즌, 심지어 직전 시즌 폼 박은 걸 알면서도 계속 탑타겟이었는데, 발레바가 갑자기 링크 끊긴 게 나만 이상해? 나만 이상해? 뭔가 머릿속에 전구가 빡 뜨는 느낌인데 지금? 석호촉이라 일단 거른다고요? 나가. 보드진 발레바 영입 확정인데 팬들이 싫어하네. 그럼 9월쯤 영입하면 팬들도 찬성해주기. 보드진도 그걸 알 거 아니야. 8월 넘어가면 팬들 매네라 걸려가지고 아무나 영입해라 이럴 거, 그거 알고 보드진이 그러면은 7월 달에 발레바 영입한 거에 비해서 당연히 8월 말에 발레바 영입하면 민심 훨씬 좋을 테니까 믿고 있었다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이틀 전에 했었는데, 와우, 약간 해째충 느낌으로, 약간, 근데 이때는 반 유머식으로 이야기했었는데 이게 진짜로 이렇게 될 줄, 깜짝 놀란. 사실 발레바도 어떻게 보면 엠바고죠. 그래서 더 여러분들도 좀 놀란 기색이 있으셨을 거고, 그래서 이야기를 해볼게. 방금자 막든 따끈따끈한 소식, 데이비드 온스테인발 소식이고요. 독점 마크 띄우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맨유 발레바 합의 근접했다. 그리고 이적료는 총합 패키지 봤을 때 6,500만 파운드. 해당 이야기를 온스테인 단독으로 띄웠습니다. 근데 해당 소식 보시면서도 또 중요한 게, 아직 던딜은 아닙니다. 근접이에요, 근접. 뭔가 제가 찬물을 끼얹는 느낌이긴 한데, 아직까지 브라이튼 책정액도 요구 금액 미치지 못했고, 근데 이제 양 구단 간 이야기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온스테인도 이렇게 합의 근접이라고 이야기했고, 사실 뭐 다른 기자도 아니고 온스테인이 발레바 합의 근접이라고 이야기했던 거다 보니까 진짜 큰 이변이 있지 않은 이상 발레바는 맨유로 합류할 것 같은데, 아직 100%는 아니라는 거, 던딜 느낌까지는 아니라는 거. 그래도 여러분 산투스 케이스만 보더라도 온스테인발 소식으로 산투스 맨유 합류 근접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온 다음에 바로 다음날에 온스테인 던딜이 나고, 그리고 로마노도 히어리고 띄우고 이런 식으로 딜이 진행됐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발레바도 언제 히어리고가 떠도 언제 던딜이 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이 될 수도 있고요, 내일 바로 될 수도 있고요, 이틀이 걸릴 수도 있고. 근데 아마 최소한 이번 주 안에는 던딜이 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온스테인이 이렇게 말한 거다 보니까 거의 90%에서 95% 정도는 발레바는 맨유 합류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전문 보면서 또 제가 찝어드릴 내용들 말씀드려보면, 맨유, 브라이튼 양 구단이 발레바 이적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죠. 이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발레바 합의 근접이라는 게 뭐 개인 합의 근접 이런 게 아니에요. 발레바와의 맨유 개인 합의는 1년 전에 진작 개인 합의가 됐었고, 이번 시즌에도, 이번 이적 시장에도 계속해서 개인 합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지금 들리는 찌라시로는 기존에 개인 합의 됐던 주급보다 발레바 쪽에서 조금 낮췄다 이런 찌라시도 있어요. 그 정도로 맨유와 발레바 개인 합의는 문제가 없었고, 중요한 건 구단 간 구단 합의였는데, 지금 나오는 소식 봤을 때 어느 정도 브라이튼과 맨유 구단과 구단 합의 거의 완료된 걸로 보이죠. 이적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온스테인이 말했고, 맨유의 오퍼, 공식 오퍼입니다. 온스테인이 컨펌한 거다 보니까 100% 믿으셔도 되고, 맨유는 6천만 파운드 플러스 500만 파운드, 60 플러스 OM이죠. 한화로 따져봤을 때 총합 패키지 한 1200억에서 1300억 정도? 이 정도 제안을 했고, 근데
이는 브라이튼이 발레바를 매각하기 위해 원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근데 이 부분도 중요하죠. 일단 모든 당사자, 맨유 보드진이든 브라이튼 보드진이든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데 우호적인 분위기, 되게 긍정적인 분위기라고 합니다. 해당 소식을 미루어 보았을 때 지금 현재 맨유의 비드액이 6천만 파운드 플러스 500만 파운드다 보니까 아마 이 중 하나? 브라이튼이 조금 해당 딜을 튕긴다고 치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 6천만 파운드 500만 파운드 그대로인데, 이 조건 있잖아요. 애드온 조건을 좀 쉬운 조건으로, 예를 들면 원래 기존에 맨유가 비드했던 해당 옵션은 맨유가 우승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지급하는 조건으로 맨유가 비드를 했다는 예시를 들어보자면, 조금 더 개선된 그런 오퍼는 그냥 단순히 맨유가 챔스 나가면 나머지 500만 파운드 주겠다, 이런 오퍼를 다시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발레바가 일정 경기 수 이상 출전, 50경기 정도 이상 출전하면 이거 바로 너네 브라이튼한테 주겠다, 이런 식의 좀 쉬운 조건으로 맨유가 바꿔서 다시 재오퍼를 할 수도 있고, 브라이튼이 해당 오퍼 받을 수도 있고, 이게 아니라면 그냥 애드온 없이 6,500만 파운드 고정금액으로 할부가 끼든 말든 어쨌건 일단 현금으로 고정금액으로 아예 보장해서 주겠다, 이런 식으로 오퍼를 하든, 혹은 6천만 파운드 플러스 1,000만 파운드 이런 식으로 통합 패키지 비드액을 올려서 오퍼를 할 수도 있겠죠. 이게 아니라면 진짜 최대로 간다 하더라도 6,500만 파운드 플러스 500만 파운드 이쯤에서 끝날 걸로 보입니다. 이게 아마 최대의 금액일 것 같아. 어차피 총합 패키지 7천만 파운드 이상 넘기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맨유 비드액이 6,500만 파운드인데 브라이튼이 막 7,500만 파운드, 8천만 파운드 이런 식으로 불렀다면 우호적인 분위기가 절대 아니었겠죠. 그럼 애초에 양 구단 간 격차가 너무 크다, 이런 식으로 온스테인 이야기를 했겠지. 그래서 아마 6,500만 파운드에서 7천만 파운드 사이에 거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런 소식이 현재 있었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사이먼 스톤 맨유 전담 기자죠. 100% 믿으셔도 되고 맹신하셔도 되고, 근데 온스테인발 소식을 컨펌을 했습니다. 맨유가 발레바 영입 근접까지 했다고 하고 협상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하고, 로마노도 또 재미로만 보시면 온스테인 기사 그대로 카카시 하면서 받아 적으면서 히어리고 쓴 이런 이야기 했고, 이야기는 다 똑같죠. 파운드로 따져봤을 때 6천만 파운드 플러스 500만 파운드 이런 식으로 맨유가 공식 오퍼했고, 근데 브라이튼은 조금 더 금액을 원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해당 소식 봤을 때 한 일주일 정도 전에 크레이그 오프였었나? 뉴캐슬 쪽 전담 기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발레바 이적률 좀 낮아졌다, 6,500만 파운드쯤이면 영입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해당 이야기도 좀 맞아떨어지는 뉘앙스가 있고,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안에는 던딜 뜨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보고요. 발레바의 선수와 관련된 이야기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또 이게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맹가십 10세야 너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데? 발레바 6,500만 파운드 굿? 배드? 이게 궁금하실 거 아니야. 여론은 일단 거의 7대3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도 맨유 왔으니까 잘해보자, 괜찮다, 지금 인플레이션 된 상황에서 이 정도면 나 빼드지 굿! 이러시는 분들이 한 7 정도고, 그래도 발레바 직전 시즌 최악이었는데 이게 맞나? 어쨌건 맨유로서 이제 챔스 나가니까 빅네임 영입, 빅네임 3선 원했는데 라스트 3선 발레바 맞나? 이런 식으로 배드를 하시는 분도 한 3 정도, 70%대 30%인 것 같은데,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후 27 시즌 전체 이적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놓고 봤을 땐 냉정하게 흠두긴 합니다. 흠두. 하지만 현 상황 8월 말 이렇게 이적 시장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특수성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존나 굿. 이것만큼 좋은 영입 없다 생각해요. 현 상황 놓고 봤을 땐. 저는 솔직히 개꿀 영입이라 생각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맨유 보드진이 틸레망스 영입했을 때도 그렇고 산투스 영입했을 때도 그랬는데 위기 대처를 좀 잘하는 느낌? 이번 이적 시장? 기주 자체는 똑같았고 엠바고 계속 지키면서 발레바도 갑자기 툭 튀어나왔죠. 선수와 접촉했다, 구단과 접촉했다, 최근 한 달 이상 동안 그런 이야기 전혀 안 나오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니까. 그래서 엠바고 기주 확실하게 유지하면서 경쟁자 최대한 없애려고 했고, 근데 이제 또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맨유가 물밑 작업 다 해놓은 다음에 엠바고 지키면서 단순히 공식 오퍼만 안 했다 뿐이지, 그냥 구단과 구단 접촉하고 선수와 구단 접촉하고 공식 오퍼만 안 한 그런 상황 만들어 놓은 다음에 플랜 A 안 돼? 빠글이 돼? 그럼 플랜 B로 넘어가고, 플랜 B 안 돼? 애매해? 그럼 플랜 C로 넘어가고, 이렇게 짜라라락 리스트업을 해놨을 거고 맨유 보드진이. 근데 그 리스트업 된 선수들을 우리는 누군지 모르고 엠바고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에서 또 플랜 A 루이스 홀이었죠. 루이스 홀이 빠그라지니까 바로 그 돈 발레바한테 지르면서 이렇게 거의 던들 직전까지 만들어놨고, 그래서 위기 대처를 되게 잘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약간 그게 있어요. 원래 기존에 발레바 이적료 6,500만 파운드 루이스 홀에 질를 돈이었던 것 같아. 그만큼 루이스 홀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 맨유는 좌풀백 원한다는 이야기, 맨유는 좌풀백이 영입 우선순위 현재로서는, 그런 이야기도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결국 루이스 홀 뉴캐슬 입장에서 절대 안 판다 주의다 보니까 6,500만 파운드는 턱없이 부족했던 그런 돈이었다 보니까 좌풀백 그래 다음에 만져보자 하면서 지금 발레바에 이 돈을 그대로 갖다 박은 느낌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해당 이야기
또 해보자면 현재 상황 놓고 봤을 땐 진짜 이것보다 더 좋은 영입이 없죠. 발레바 6,500만 파운드 아니었으면 누구 데려올래? 누가 저에게 현 상황에서 이렇게 질문한다면 저는 딱히 대안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누굴 데려올래? 8월 19일 현재 시점 기준으로. 와,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 솔직히. 어차피 발레바 아니면 뭐 아담스라든지 베르게라든지 이런 선수들일 텐데 그 선수들 가격도 지금 확실하지 않아요. 아담스도 뭐 5천만 파운드 이런 이야기 있고 베르게도 4천만 파운드 이상 이런 이야기 있고 뭐 스콧이라든지 은메차 데려오면 좋죠. 데려오면 좋은데 이미 늦었죠. 그 정도 빅사이닝 하기에는. 지금 현재 그 선수들이 속해 있는 소속팀 입장에서도 팔기 애매해지고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고 스콧 같은 경우에는 1억 파운드를 질러도 팔란지 모르겠다. 본머스도 유럽 당전 나가고 로제에 밀어줘야 돼서 마르크 로제 감독. 그래서 그렇게 난이도 높은 현 상황에 전 발레바만한 선수가 현재로선 유일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격 자체도 사실 1억 파운드의 레이징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6,500만 파운드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뭐 직전 시즌 폼 박은 거 그게 많이 걸리긴 하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말도 안 되는 단점들 좀 많이 보여줬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긴 한데 사실 고점이라든지 나이라든지 툴 봤을 때는 이 정도 가격이면 막 아예 못 사왔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닌 것 같고 심지어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해진 현 상황에서 이 정도 가격이면 전 괜찮다고 보는 편이고 그리고 여러분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 뭐 이런 말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진짜 하지 마세요. 아니 마페 발레바도 뭐 어떻게 비교를 해? 애초에 툴이 다른데 저는 절대 비교 불가능한 선수들이라 생각하고요. 전혀 다르다 생각해요. 그 둘은 쓰임새도 다르고 그리고 영입된 상황도 다르고 이적료도 다르고 주급도 다르고 근데 어떻게 그 둘이 단순 가치 평가를 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어쨌건 근데 또 이야기 계속해보자면 26-27 시즌 전체 이적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제가 흠드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쩔수라고 봅니다. 애초에 시장에 나쁘지 않은 삼선 매물들 많았거든요. 뭐 난이도가 좀 있었다고 한들 앤더슨, 후날리, 마페, 기마랑, 슈아메니, 스콧, 와튼 뭐 등등등등 있었잖아요. 근데 맨유가 카세미로가 떠났다는 그 삼선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던 선수가 떠났다는 특수성 봤을 때 사실 어느 정도 완성된 선수를 데려오는 게 베스트였을 텐데 결국 그건 실패했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 이적 시장을 놓고 봤을 땐 발레바가 좋은 영입이냐? 봤을 때는 흠두가 있을 수 있어도 현재 상황에선 진짜 이것만큼 좋은 영입은 없다는 거. 딱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제 사견은. 그리고 또 말씀드릴 부분이 발레바 축구적인 이야기는 다음 영상으로 넘기겠습니다. 발레바 히어리고라든지 던들이 뜨면 그때 이제 발레바 좀 축구적인 부분들 뭐 어떻게 6번 롤으로 기능할 것인가 작은 누가 될 것인가 아니면 또 8번으로 올려서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부분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부분들 재차 설명드리기로 하고 지금은 말씀드릴게 맨유가 발레바 영입한 이유 다시 말해보자면 맨유 보드진이 발레바 영입한 이유 근데 이건 너무나도 많긴 해요. 사실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발레바였긴 합니다.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맨유에 없는 툴, 활동량 플러스 똥바지 해줄 수 있는 삼선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돌쇠형이죠. 돌쇠형 삼선. 지금 맨유엔 이런 툴 가진 선수 전혀 없고 한 명쯤은 필요했었고 그래서 에데르송이 제가 항상 아쉬웠다고 하는 거고 메디컬 이슈 때문에. 근데 어쨌건 이런 선수 또 이런 툴 가진 선수 데려왔다 보니까 캐릭이 다음 시즌 전술적 다양성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부분들 좀 딜적인 부분들 말씀드리면 너무나도 많아요. 일단 첫 번째 목놓아 부르던 데깨맨 1년 내내 데깨맨이었고 지난 시즌 맨유로 이적하지 못했다는 그런 상실감 때문에 한 시즌을 통째로 날린 그런 선수. 그 정도로 맨유를 오고 싶어 했던. 근데 또 약간 이상한 게 왜 다른 구단들은 발레바에 관심이 없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한데 어쨌건 발레바는 데깨맨이었고 뭐 진짜 실제로 발레바가 태업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상실감에 자의적 태업이 아니었던 건지 모르겠어도 일단 지난 시즌 폼이 안 좋을 정도로 맨유를 오고 싶어 했고 근데 해당 사항은 맨유 보드진이 보아라 미쳐 날뛰는 그런 키워드죠. 그리고 또 말할 게 어린 선수 맨유 보드진 어린 선수에 환장하죠. 최근에 영입된 선수들 몇몇만 보더라도 산투스, 셰슈코 그리고 발레바까지도 라멘스도 그렇고 어리면 결국 리셀 가능성 올라가고 그럼 맨유 재정적으로 봤을 때 조금 리스크를 덜 수 있으니까 발레바가 04년생의 어린 선수라는 것도 한몫했을 거고 그리고 또 삼선에 현재 또 없는 뭐 첫 번째 거랑 약간 겹치긴 한데 웰룡인입니다. 웰룡인 지금 삼선에 이런 툴 없기도 하죠. 싹 다 오른발이기 때문에 틸레망스, 마이누, 산투스 다 오른발이기 때문에 왼발 발레바 또 특이점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고 근데 약간 그게 좀 불안하긴 해요. 개인적으로 왼발 이런 걸 떠나서 틸레망스도 사실 뭐 양발 느낌이라고 한들 오른쪽보다 왼쪽 삼선에서 뛸 때가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 내기도 하고 마이누 온더볼 발밑이 된 선수다 보니까 오른쪽에서보다 왼쪽에서 뛸 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인데 발레바가 왼발이면 또 왼쪽을 위시할 텐데 이거는 캐릭이 또 만져주는 걸 봐야겠죠. 이거는 뭐 다음 영상 축구적인 거 이야기할 때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넘기고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발레바의 주급. 맨유 보드진은 맨유 인수한 이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이 재정 건전성, 재정을 안정적이게 만드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주급 정상화. 뭐 주급 정상화도 재정 건전성하고 이어지는 단어긴 한데, 이런 주급 정상화 관련해서도 브라이튼의 직전 시즌 주급 체계인데 발레바가 여기 있습니다. 12,500파운드 주급으로 발레바는 현재 수령하고 있는데, 이게 한화로 여러분 대충 뭐 2천만 원? 보통 이 정도 주급은 맨유 유스 선수들? 맨유 유스인데 이제 1군 어느 정도 출전 시간 받는 선수들이 대충 이 정도 주급이거든요. 맨유 주급 체계 한번 보여드리면, 치도우비가 지금 15,000파운드 받고 있습니다. 치도우비보다 발레바는 현재 주급 수령액이 적고요. 헤븐이 25,000파운드. 뭐 단순히 생각해봤을 때 휘틀리랑 비슷한 주급인 거예요, 발레바는. 저 주급이면 태업할 만하다. 주급이 이게, 근데 발레바도 워낙 어린 선수고, 그리고 어쨌건 빅식스 팀이 아니었다 보니까 이런 주급 받고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발레바 맨유로 이적하면서 5배를 준다고 해도, 그래도 끽해봐야 라멘스급? 5배를 올려줘도 그래도 라멘스급이에요. 근데 아마 높은 확률로 도르구 라멘스 이쯤 라인에서 주급 수준은 컷하지 않을까 생각이 있고, 그래서 대충 봤을 때 하나로 따지면 한 1억 미만? 1억 미만으로 맨유와 개인합의 된 걸로 보이죠? 대충 1억 이하? 뭐 1억 즈음. 이 부분도 맨유 보드진이 진짜 너무나도 미치고 팔짝 뛸 정도로 좋아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맨유 보드진이 또 환장하는 프리미어리그 적응,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되어 있죠. 뭐 직전 시즌 퍼포먼스는 아쉬웠다고 해도 지난 시즌 말도 안 되는 모습 보여줬었기 때문에 PL 적응도도 발레바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맨유 보드진이 발레바 영입한 이유 중에 또 하나 말씀드릴게. 이게 기존에는 원래 단점이었어요. 원래 기존의 단점 중에 하나가 거래하는 상대가 브라이튼이라는 점. 이 말은 즉슨 높은 이적료, 이게 기존의 단점이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현재는 장점으로 해당 사항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낮은 이적료. 냉정하게 봤을 때 지금 프리미어리그 인플레이션 말도 안 되게 된 현 상황에서 프리미어리그 팀 이 두 팀 간의 거래인데 6,500만 파운드면 낮다고 봐야 돼요. 오히려 전 그래서 좀 듣고 놀랐어요. 아, 브라이튼이 이거 설마 발레바 좀 긁어보고 더 이상 성장 못할 것 같다고 판단해서 그냥 빠르게 떨이 처리하는 건가, 약간 이런 의심까지 들 정도로 싼 이적료라서. 그래서 근데 해당 낮은 이적료라는 것도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기준으로 낮은 이적료라는 겁니다. 사실 뭐 1년 전이나 2년 전, 근데 발레바가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을 때라고 쳤을 때, 예시를 들었을 때 6,500만 파운드면 막 낮은 이적료까지라고는 생각 안 드는데, 현재 프리미어리그의 특수성 봤을 땐 낮은 이적료가 맞다고 봐요. 전 진짜 좀 사기 매물 아닌가 의심 들 정도로 낮은 이적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단점 중에 하나가 빠진 상황이고, 이제 발레바의 유일한 단점 하나가 남았죠. 유일합니다. 유일해요. 발레바의 유일한 단점, 이거 그냥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1년 동안 개박다시피 했습니다. 진짜 이 정도로 박을 수가 있나? 선수가 하루아침에 다른 선수가 이 정도로 뭐 변모할 수가 있나? 그냥 말도 안 될 정도로 개쳐박았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발레바가 직전 시즌에 86년생 제임스 밀러한테 밀렸다니까? 18살 형이라고 하기도 좀 그래. 18살 나이 차이 나는 삼촌한테 밀렸어요. 거의 할아버지라고도 볼 수 있는 밀러한테. 직전 시즌 리그 1600분입니다. 사실 6,500만 파운드면 꽤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데려오는 선수인데, 이 정도면 거의 산투스급 출전 시간인데, 근데 심지어 아마 공식 경기 총합으로 봤을 땐 산투스가 출전 시간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정도 출전 시간 많이 밀렸었죠. 그만큼 발레바의 퍼포먼스 매우 아쉬웠던 거고. 그래서 근데 또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는 점이, 사실 선수 이적에서 제일 중요한 점이 이 점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선수 이적에 있어서 가장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야 되는 게 최근 폼이에요. 최근 폼. 결국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게 단점입니다. 발레바는 직전 시즌 폼은 매우 아쉬웠다는 거. 물론 이제 맨유가 발레바를 데려온 이유가 그거겠죠. 2년 전 퍼포먼스 보고, 그때 고점 포템 보고, 이걸 기대하고 데려오는 거겠지. 그래서 6,500만 파운드 낸 걸 거고, 2년 전 기준으로 봤을 땐 말도 안 됐죠. 1억 파운드, 막 9천만 파운드, 이 정도 이적료여도 영입해야 된다, 이런 의견까지 나왔을 정도로. 만약에 2년 전 퍼포먼스대로 발레바가 맨유에 합류해서 보여준다면 6,500만 파운드면 감지덕지한 이적료죠. 근데 이때 퍼포먼스를 발레바가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고, 물론 나이가 어린 편이다 보니까 저는 캐릭이 잘 만져주면, 또 캐릭이 삼선 잘 만지니까 충분히 2년 전 퍼포먼스 보여줄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데, 또 봐야 되는 거고, 결국 긁어봐야 되는 거죠. 직전 시즌 폼이 워낙 극악이었다 보니까 긁어봐야 되는 선수예요. 근데 해당 도박이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또 이 부분도 장점으로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해당 퍼포먼스 이때 당시에 말도 안 됐긴 합니다. 솔직히 2년 전 퍼포먼스 사실 이때 당시에는 반짝이었다고 해도 단기 퍼포먼스로 봤을 때 막 앤더슨 뺨 후리고 약간 이 정도였다고 보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그만큼 미친 듯한 모습 발레바가 보여줬었고, 근데 만약에 직전 시즌 퍼포먼스가 맨유로 이적하지 못했던 그런 상실감 때문에 폼이 안 좋았던 거라면 충분히 이때 퍼포먼스도 기대해볼 수 있는 거고, 네이션스는 여러분 전 단점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애초에 그거 이제 일정도 좀 바뀌고 약간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요, 해당 대회. 그래서 저는 단점이라고까지는 생각 안 합니다. 앞으로 일정 변경이 있어서 막 여름에 하기도 하고 뭐 4년에 한 번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단점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맨유 합류하고도 다시 2년 전 퍼포먼스 보여줄 수 있길 이걸 기대해야겠지. 그리고 해당 부분까지도 뭐 단점으로 꼽자면 꼽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해당 부분 사이먼 스톤발 소식인데, 이제 발레바 기존에 경미한 부상이 있었던 건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고, 막 엄청나게 심각한 부상까지는 아니더라도 프리시즌에 발레바는 해당 부상 당했었고, 근데 발레바가 2-3주 정도 결장을 하게 되면 빨라도 이제 9월 초중순쯤에 나오겠죠. 근데 어차피 이제 바로 9월 달에 A매치 기간 있고 하다 보니까 더리우트 느낌으로 더리우트랑 비슷하게 복귀할 것 같기도 하고, 한 10월쯤? 9월 말 10월쯤? 근데 또 빨리 복귀하면 9월 초에 바로 복귀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발레바가 유리몸까지는 아니라서, 예를 들면 호일룬도 여러분 맨유로 영입됐을 때 당시에 피로골절 같은 부상을 어느 정도 달고 그냥 합류를 했단 말이에요. 메디컬에서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치우고, 그런 느낌으로 발레바도 맨유로 바로 합류할 걸로 보이는데, 호일룬처럼 약간 잔부상이 좀 많이 있는 선수는 아니라서 발레바가, 그래서 부상 관련된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냥 부상 때문에 좀 늦게 쓸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단점으로 꼽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점은 딱 그 정도? 최근 축구 못하는 게, 이게 제가 좀 PTSD가 왔던 게, 발레바도 한창 링크 뜰 때랑 직전 시즌 저점 모습이랑 다 봤는데 어느 정도 이제 축구적인 이야기도 해야 되니까 분석이랑도 했는데, 저점일 땐 우가르테가 보입니다. 진심. 특히 직전 시즌 원래 기존에 발레바의 장점이었다고 볼 수 있는 전진성 자체가 전혀 사라졌던, 그리고 발레바 쪽만 가면, 그쪽으로 공이 가면은 답답한 모습 항상 연출되고 볼 방출 전혀 안 되고, 그런 모습이 직전 시즌에 너무 많이 보였어서. 근데 이건 이제 다음에 발레바 맨유 던딜 뜬 다음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원래 기존에 지지난 시즌에는 전진성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6번 롤에서 스타트를 한다고 한들 8번 느낌으로까지 움직임을 가져갔었거든요. 전진하면서 턴 동작 괜찮게 보여주고 오른반 잘하고 이런 모습도 꽤 보여줬었는데, 근데 직전 시즌에는 그런 전진성 좋았던 모습들이 아예 사라졌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물론 피르첼러의 감독의 요구인지 요구사항인지, 너 지지난 시즌 뭐 이렇게 좋았던 폼 알겠는데 이번 시즌은 그냥 똥바지만 해라, 6번 역할에 박혀 있어라, 이런 식으로 요구한 건지, 아니면 발레바의 개인 폼이 죽으면서 그런 장점들이 사라진 건지는 모르겠어도, 직전 시즌에는 그런 전진성 아예 사라졌었고, 그래서 6번 롤에서 좀 자주 나오긴 했었는데 그냥 무색무취 단점들만 많이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어서, 제발 그런 부분들이 원래 발레바의 빨간 약이 아니라 단순히 맨유 이적 못했어서 상실감에 또 슬픈 마음에 그래서 폼이 떨어졌던 거였길 기도해 봐야겠죠. 근데 발레바 딜 보니까 그냥 맨유 보드진이 이번 이적 시장은 확실히 좀 돈 아끼는데 초점을 둔 것 같아요. 뭔가 2억 파운드 이상 최대한 안 쓰려고 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주급 수준도 그렇고, 안산이라든지 발레바도 그렇고, 이런 것들 좀 정상화를 시키려고 이번 이적 시장 딱 각 잡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소식 봤을 때 왼쪽 풀백까지도 영입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뭐 찌라시로는 발레바가 혹시라도 삼선에서 망한다면 좌풀백으로 개조시킨다 이런 이야기도 있기도 하고 한데, 근데 좌풀백도 뭐 100% 영입된다 안 된다까진 모르겠어도 발레바 영입된다 해도 좌풀백까지도 영입돼도 이상하진 않은 상황이라는 거. 왜냐면 해당 발레바 딜 썰리가 어느 정도 또 맞췄습니다. 썰리가 어제자 소식으로 이미 맨유 우선순위 다 정해놨고 이제 오퍼만 들어가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약간은 공실력을 회복한 썰리가 이런 이야기, 맨유가 발레바 영입 이후에 좌풀백 영입 원한다고 이야기 들었다고 해서 아마 좌풀백 영입 시도 정도까지는 하지 않을까. 일단 루이스 홀은 빠이빠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금전적인 부분 봤을 때 맨유가 지금 맨유 보드진이 돈 아끼려는 그런 방향성, 근데 발레바에 6,500만 파운드를 썼다 보니까, 근데 루이스 홀은 7천만 파운드 8천만 파운드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라 이적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염가 풀백을 좀 보겠죠? 라움 이야기도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데 라움도 있을 거고, 아니면 로빈슨, 풀럼의 로빈슨도 뭐 가격을 봐야겠지만 그런 선수들 아마 좀 둘러보긴 할 것 같아. 영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도. 그래서 일단 발레바 아직 여러분 던들 뜬 거 아닙니다. 매우 가깝지만 또 모르고, 에드레송도 던들 뜨고도 딜이 파토났는데 또 사람들이 모르는 거니까, 아직 발레바도 맨유행 던딜까지는 아니어도 정말 매우 가까운 상황이고, 발레바가 이렇게 정배대로 맨유에 합류하게 된다면 다음 타겟은 좌풀백이라는 거. 딱 이 정도 소식 여러분들 이번 영상에서 아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영상 이제 발레바 곧 던질 뛸 것 같아서 오늘 내일 중이지 않을까. 그래서 해당 영상으로 축구 이야기랑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